항상 이 순간이 제일 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방학 때 한참 수업을 안 하다가 이제 딱 개강해가지고 첫 시간에 얘기를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좀 적응이 잘 안 되네요. 네. 저희는 머신러닝과 데이터 사이언스 2분반이죠. 2분반인데 그냥 화목분반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뭐 2분반 아니면 화목분반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저는 네, 이 수업을 맡게 된 네, 제 소속은 AI 융합학부고요. 네, 이름은 박성식이라고 합니다. 네. 어, 제가 보통 수업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이번 학기, 특히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좀 되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네네, 나가세요. 네. 지금 여기 온 지 6학기째고, 이 수업도 6학기째 맡고 있는데, 이번 학기가 되게 부담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은, 작년에, 작년에 이 수업 포함해서 뭐 다른 것도 있었는데, 강의 평가를 되게 잘 받았거든요. 강의 평가도 되게 잘 받았고, 또 보아하니 이 머신러닝과 데이터 사이언스가 연계 전공 수업이잖아요. 여기서도 꽤 뭐 소문이 나쁘지 않게 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지금 되게 기대치가 높아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부담스럽네요. 약간 부담이 됩니다. 근데 뭐 어쨌든 네, 앞으로 15주 동안 한번 재밌게 한번 잘 해봅시다. 오늘 수업은 제 생각에 수업을 좀 하긴 해야 돼요. 수업을 좀 하긴 해야 되고 그래서 좀 세 파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 30분 정도로. 그래서 강의 소개를 좀 하고 좀 인트로덕션 좀 첫 번째 파트랑 또 인트로덕션 두 번째 파트랑 해가지고 이렇게 세 파트로 해서 11시 반을 넘기진 않겠습니다. 11시 반을 목표로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적응이 안 되네요. 시작할게요. 일단 저희 수업은 일단 뭐 소개해드린 대로 제 이름은 박성식이고요. 요 이메일 주소는 좀 쓸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 연락할 일이 있으면은 이메일 같은 걸로 남겨주는 게 사실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업에 관련해서 뭐 물어보고 싶은 거라던가 아니면은 뭐 상담을 하고 싶다던가 하면은 여기 메일로 그냥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뭐 주말도 상관없고 뭐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언제 보내도 상관없어요. 아무 때나 그냥 보내세요. 그냥 제가 시간 될 때 확인할게요. 조교가 조교가 한 명 있는데 왜 이렇게 울리지? 조교가 한 명 있는데요. 조교는 일단 메일 주소가 이렇게 있긴 한데 웬만하면은 직접 연락할 일이 없을 거예요. 네, 웬만하면은 직접 연락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냥 수업 관련해서 궁금한 거는 저한테 연락을 해주세요. 네, 조교가 하는 일은 과제 채점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과제 채점 아니면은 잡일 이런 거니까 조교한테 물어봐도 어차피 저한테 물어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업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은 그냥 저한테 바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그 조교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 미리 좀 홍보를 하자면은 지난 학기 수강생이에요. 지난 학기 수강생이어서 우리 수업도 만약에 이번 학기에 뭐 재밌게 잘 들었다라고 하면은 제가 종강하고 성적 발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적이 좋은 사람들, 성적 좀 좋은 사람들, 그 중에서 좀 되게 기억에 남는 친구들한테 메일을 쫙 뿌려서 혹시 뭐 다음 학기에 조교 맡아주실래요? 라고 물어보고 그 중에 한 명 뽑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 수업 재밌게 들으시면은 재밌게 듣고 또 뭐 다음 학기에 조교를 할 생각이 있으면은 네, 요거를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뭐 돈을 많이 주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조교를 할 수 있습니다. 교재가 이렇게 있어요. 교재가 있는데 교재는 사실 필요는 없고 강의 자료만 가지고 네, 강의 자료만 가지고 그냥 수업을 하니까 교재를 뭐 내가 사야겠다 아니면 뭐 다운을 받아야겠다 라고 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대신에 내가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수업에서 좀 배웠던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해보고 싶다. 나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좀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 책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보통 비숍 책이라고 일컬어지는 네, 번역판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숍이 쓴 패턴 레코그니션 앤 머신러닝이라고 보통 줄여서 PML이라고 줄여서 말하는 이런 책이 있거든요. 약간 철이 지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이 책이. 그래도 되게 클래식한 책이고, 보통 머신러닝 공부한다고 하면은 뭐 요 책, 아니면은 뭐 스태티스티컬 러닝 이런 거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책을 기준으로 강의 자료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요 책을 공부를 해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릴게요.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핸드북이에요, 핸드북. 좀 그냥 개론 같은 느낌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수식이나 이런 거 그렇게 막 깊이 있게 안 나오고 그냥 좀 요거 컨셉에 대한 내용이랑 그거를 사이킨런을 사용을 했을 때 어떻게 돌리는가 그것만 좀 간단하게 나와 있으니까 뭐 개념 잡는 데는 요것도 좀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뭐 뒤에서도 말하겠지만 저희 수업이 향하는 방향은 여기입니다. 네.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수업은 이 두 책 중에 고르라고 하면은 비숍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뭐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해주세요. 저희 수업은 설명할 게 좀 많네요. 일단 플립러닝이라는 거를 이번 학기에도 할 겁니다. 여기 열렸어요 방금? 아닌가? 플립러닝이라는 걸 할 건데 여기 문이 있는지 처음 알았네요. 플립러닝을 할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한 페이지 추가를 합시다. 우리가 화목 분반이죠. 화요일이 있고 목요일이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 돼 있죠. 목요일이 앞이에요. 화요일이 있어요. 이때가 이론 수업이죠. 여기 404호에서 하는 거. 그리고 실습 수업이 화요일에 있어요. Q 몇 호인지 기억 안 난다. 하여튼 Q동에서 하는 거. 이렇게 있잖아요. 요게 한 주 수업이에요. 한 주 수업이 사실은 어떻게 될 거냐면요. 여기 앞에 사전 강의를 하나 둘 거예요. 언제 업로드를 할 거냐면은 목요일 이론 수업이니까 지금 딱 정해야겠다. 수, 목이 이론 수업이니까 제가 일요일까지 업로드를 할게요. 일요일까지 사전 강의를 업로드를 할 거예요. 뭐 영어로는 보통 이제 줄여서 프리클래스라고 말을 할게요. 사전 강의를 일요일에 올려드리면은 그거를 보고 여기 수요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요일. 요때까지 보고 오시는 거예요. 그 주차 수업, 이 주차 수업은 요거 두 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사전 강의가 하나 있다. 그래서 내가 목요일 이론 수업 들어오기 전에 사전 강의를 보고 들어와야 됩니다. 네. 사전 강의를 보고 들어오고 여기서는 이제 뭐 이론적인 내용, 좀 기본적인 내용 같은 거를 여기 사전 강의에서 조금 다룰 거고 여기 이론 수업에서는 이제 좀 더 심화된 내용 아니면은 이번 학기는 좀 뭐 기출 같은 거를 좀 같이 풀어볼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사전 강의를 보고 왔다는 걸 전제하고 이론 수업을 목요일에 나갈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 화요일 실습 시간에는 이제 저거를 가지고 구현을 할 겁니다. 요게 한 주입니다. 이게 한 주예요. 근데 이제 막 여기에 엮여 있겠죠? 이 전주 화요일 실습 수업이 사실 여기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화요일 실습 수업 요때도 하고 수요일까지는 사전 강의 봐야 되고 목요일에 이론 강의 듣고 또 화요일에 실습 수업 하기 전에 이때 또 다음 주 거가 올라오죠?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차차 얘기하겠지만 저희 수업은 좀 빡셉니다. 이미 소문이 좀 난 것 같은데 좀 힘들어요. 힘들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플립러닝을 할 겁니다. 네, 그렇고요. 또 뭐 얘기해야 되지? 이 사전 강의를 받는지 안 받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출석 체크를 할 건데 이 클래스의 뭐 시청 기록 이런 걸로 안 할 거예요. 이런 걸로 안 하고 이번 학기에도 그냥 보고서라는 이름을 쓸게요. 보고서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보고서라고 해서 엄청 어려울 것 같지만 별거 아니에요. 설명드릴게요. 사전 강의를 보고서 요 전날, 이론 수업 전날이니까 수요일이 되겠죠? 수요일까지 보고서를 제출을 하는데 기준은 딱 하나예요.
내가 필기를 한 걸 제출을 하면 돼요. 필기를 제출하면 돼요. 내가 손으로 쓴 거. 내가 이 사전 강의를 보고 손으로 필기를 한 거를 제출을 하면 돼요. 이거는 채점은 온오프로 합니다. 네. 내기만 하면 돼요. 그냥 나 이거 봤다. 나 이거 봤어요. 나 이거 공부했어요. 뭐라도 끄적인 다음에 그거 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아이패드 같은 태블릿을 써도 상관없고 종이를 해도 상관없어요. 종이로 썼으면은 종이에다가 그냥 뭐 스캔앱 같은 거 써가지고 그냥 사진 올리시면 돼요. 그거 가지고 그냥 온오프만 채점할 거예요. 네. 좀 꼼수를 부리는 사람들도 좀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지금 강의 자료 이렇게 판서하고 있잖아요. 판서한 파일도 같이 올려드려요. 그러면 그냥 판서를 베껴서 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그냥 허용은 하겠습니다. 내기만 하면은 일단 뭐 그래도 한번 따라는 썼으니까 그것도 인정할게요. 어쨌든 내가 필기를 해서 손으로 써서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막 엄청 공을 들이실 필요 없어요. 막 이거 보기 좋고 예쁘게 꾸밀 필요 전혀 없고, 다만 이제 그냥 본인이 혼자 공부를 하면서 정리를 한 거, 그거를 올리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그냥 이거 제출하겠다고 막 예쁘게 꾸밀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죠? 뭐 이해되셨죠? 질문 있으신 분? 요게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다른 과제가 하나가 더 있다면은 이제 실습한 다음에 과제가 나갈 거예요. 매주 나가지는 않고, 지난 학기 같은 경우에 4개인가 5개, 4개였던 것 같거든요. 전반부 2개, 후반부 2개를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파이썬 파이썬 과제가 한 4개 정도 나갈 겁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요거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내가 이걸 띄워놨나? 잠시만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거 뭐 말씀드리면은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올려드리니까 다시 보기도 많이 하세요. 여기 있다. 이렇게 생긴 구글 시트가 하나 있어요. 이거 이미 이클래스 공지사항에 올라가 있어요. 여기 구글 시트를 보면은 여기 밑에 보면은 여기 탭이 있거든요. 제가 이번 학기에 하는 수업이 다 있어요. 그 중에 화목 분반은 여기 2번째 탭이에요. 2번째 탭 보면은 쭉 있죠. 각 주차 수업이 다 있어요. 각 주차 수업이 다 있어서 예를 들면은 2주차, 3주차 사이에 리그레션을 할 건데, 여기 보시면은 프리 클래스가 있죠. 사전 강의를 하나 듣고 와라. 이거 이제 3월 14일 수요일까지 들어야겠죠. 이 날짜 수정해 드릴게요. 그래서 프리 클래스 요거를 하나 듣고 오세요. 여기 나중에 유튜브 링크도 달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목요일 실제 이론 수업에서는 요거를 할 거고, 그 다음 주 화요일 파이썬 수업을 요거를 할 거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이거를 이번 학기 다 이제 좀 제가 몇 번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잡히더라고요. 이번 학기 계획이 있습니다. 프리 클래스를 하는 주도 있어요. 하는 주도 있고 안 하는 주도 있어요. 안 하기도 합니다. 뭐 할 때도 있고, 많이 하네. 안 할 때도 있어요. 왜 이렇게 많아? 별로 없네요. 하여튼 안 하는 주도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실제로 이 시트를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정리를 하면서 쓰는 시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되게 최신 정보가 많이 정리가 돼 있으니까 요거 많이 참고하세요. 네. 그리고 어디까지 했지? 네, 요거 설명했고, 카톡방 만들었거든요. 카톡방은 그러니까 공식적인 방은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사용하려고. 그러니까 뭐 제가 막 휴강을 한다. 뭐 갑자기 휴강할 일이 생겼어. 그거를 카톡에만 얘기하지는 않아요. 절대 안 그래요. 이거는 그냥 비공식적으로 있는 방이니까 있어도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 있다고 뭘 놓치게 해드리진 않을 거예요. 저도 학부 때 한 아싸 해가지고 그 아싸로서의 두려움을 알고 있는데, 이거 안 들어와 있다고 불이익은 없습니다. 근데 대신에 좀 편하게 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냥 쉽게 뭐 수업 관련해서 뭐 물어보는 거라던가 아니면은 뭐 하여튼 간단하게 쓰려고 하는 거니까 웬만하면은 들어와 주세요. 그치만 중요한 공지 같은 거, 뭐 시험 공지, 뭐 휴강 알림 이런 거는 이 클래스에다가 올릴 거고, 뭐 중요하면 문자도 날릴 거고 하니까, 네, 그거는 참고해 주시고요.
구글 시트 했고, 분반했고, 그리고 여기 구글 설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매 학기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열 수가 있나? 잠시만요. 아, 이건 그냥 말로 설명할게요. 이것도 공지사항에 올려놨는데, 구글 설문조사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구글 설문조사가 있어서, 그거는 뭐냐면은 아무 때나 제출할 수 있어요. 저희 수업에 대해서 뭔가 건의하고 싶은 거, 이런 거를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카톡 같은 데다가 말하기 좀 그렇잖아요. 이거는 익명도 가능하거든요. 그냥 이름 안 쓰고 내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막, 예를 들면은 막, 뭐, 오늘 수업 들었는데 너무 양이 많더라. 말이 너무 빠르더라. 아니면 이번에 과제 하는데 좀 너무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면은 여기다 쓰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거 왜 중요하냐면은, 네.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피드백을 안 해주시면은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은, 아, 우리 수업 잘 되고 있구나. 아, 나 수업 잘하다 봐. 애들 다 따라오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거는, 지난 학기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브레이크를 밟으셔야 돼요. 여기다가 다잉 메시지를 쓰세요. 네. 이제 막 밀려오는 수업과 과제에 깔려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죽어가면서 남기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알아요. 여기에 의견이 안 들어오면은 저는 그냥 계속 달립니다. 계속 점점 더 빨리 달릴 거예요. 아까 보셨지만 수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수업 진짜 많아요. 수업 내용 많아요. 수업 내용 많거든요. 근데 이거, 오, 잘 따라오네? 하고 그냥 달릴 거예요. 계속 달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힘들 때 말을 남겨주세요. 말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어느 정도 반영을 해드립니다. 우리 지난 학기 기초 수학 들었던 이거 우리 했잖아요. 제법 반영하지 않아요? 네, 반영해요. 여기다가 쓰시면 제가 반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참고하세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거 실제로 지난 학기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학기에 의견 다 합쳐서 한 80개 들어왔어요. 네,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쓰세요. 네. 뭐 종강하고 감동적인 편지 이런 거 남겨주셔도 되고, 욕을 써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있는데 이거는 구독을 해주시면 좋고, 근데 이거 강의 다시 보기를 여기에 다 올려요. 이거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제 지난 학기 수업도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학기도 수업할 때마다 지금 녹화 뜨고 있는 거 이거 유튜브에 다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보기는 사실 여기가 제일 편합니다. 굳이 웹엑스에서 다시 안 보셔도 되고, 수익 창출하지 않아요. 광고 안 달려 있습니다. 그냥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거 참고하세요. 아, 생각보다 설명할 게 많네. 가 아니라 이제 마지막, 일단 첫 파트의 마지막. 아,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질문 있으신가요? 저희가 그리고 분반이 2개여가지고 시험을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시험을 못 봐요. 월수랑 화목이다 보니까 같은 시간에 보려면은 따로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시험지를 똑같이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랑 시간을 별도로 잡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정정기간 끝나자마자 바로 잡을 거예요. 정정기간 끝나서 수강생 확정되면은 그때 바로 뭐 평일에 하려면 저녁에 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주말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의견을 물어보고 시간 조사해서 최대한 가능한 시간으로 잡고, 뭐 부득이하게 뭐 막 알바 같은 거 좀 겹치면은 그날 하루만 좀 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거 하나는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우리 수업이 어디를 향해서 달려갈 거냐면은, 이거 어떻게 말하려고 했지? 기억이 안 나네. 제가 이번에 지난 학기에 입학사정관을 했어요. 수시 면접 보는 거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막 고등학교 친구들이 이제 막 자기소개서에다가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써요. 저 AI 전공이니까 나 AI로 이런 거 해봤다, 저런 거 해봤다. 뭐 누구는 막 CNN을 돌려서 이미지 인식을 해봤다. 뭐 누구는 음성 인식을 해봤다. 뭐 누구는 아두이노를 가지고 스마트팜을 만들어봤다. 이런 얘기를 막 써놔요. 막 써놓는데 사실 그걸 보면은 뭐가 보이냐면요. 얘가
그냥 요즘 블로그나 유튜브 찾아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그냥 따라 해본 건지, 그냥 따라만 해본 건지, 아니면은 얘가 진짜로 막 고민을 해보고, 뭐 스스로 좀 뭘 찾아보고 해서 뭐를 좀 해보려고, 자기 스스로 해보려고, 뭐라도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는지, 뭐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자기소개서 한 30초만 읽으면 보여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더라고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막 공학인증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제 공학인증원에서도 뭘 하냐면은 산업계 관점에서 이제 뭐 대학 같은 걸 평가를 해요. 거기서도 이제 똑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고등학생이 되는 거죠. 대학교에서 우리가 학생들 이렇게 가르쳤다. 근데 기업에서 데려가 보니까 어떻더냐. 우리가 일 바로 잘할 수 있게 가르쳐 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쪽에서 보시기엔 어떤가요? 이런 거를 막 얘기하는 자리가 많거든요. 그런데 가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취업하려고 막 준비를 하잖아요. 포트폴리오 준비하고 막 기술 스택 이런 거 준비하고 뭐 자격증 따고 하는데 저는 똑같다고 들렸어요. 뭐 어떤 사람은 그거를 뭐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뭐 표현을 하기도 하고 뭐 자기 주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기본기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다 같은 얘기로 들려요. 뭐냐면은 머신러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머신러닝도 마찬가지여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핸즈온 이런 책 보고 공부하면은 여러분들 뭐 서포트 벡터 머신 아니면은 뭐 CNN, RNN 이런 거 돌릴 수 있어요. 돌릴 수 있습니다. 그냥 데이터 주어지면은 돌려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랑 저는 전공을 하는 거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업이 가려는 방향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을 향해서 간다고 했어요. 우리는 뭘 할 거냐면은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어떤 아이디어 내지는 개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서포트 벡터 머신이다. 그게 그냥 수식이 그냥 아무렇게 뚝딱뚝딱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뭔가를 이루려는 어떤 아이디어나 개념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뭔가 수식이나 뭐 수학이나 이런 걸로 표현을 하고 뭐 유도를 하고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어떻게 이렇게 가지고 와지는지 아니면 반대로 이런 수식이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뭐 이해를 해보자면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런 거를 좀 다룰 거예요. 저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기본기라고도 표현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알고리즘을 진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쓴다는 거는 이것까지 이해를 하고 그거를 가지고 내가 필요한데 적재적소에 사용을 하든 아니면 어떤 문제여서 내가 이거를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든 간에 이거를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걸 할 거예요. 이런 걸 할 겁니다. 우리가 수업에서 다루는 이 수많은 알고리즘들 다 그냥 그냥 밑바닥까지 다 들어갈 겁니다. 이거 수식으로 하나하나 다 볼 거예요. 수식으로 하나하나 다 보고 이거를 구현을 할 겁니다. 저희 수업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를 뭘로 구현하냐면은 넘파이로 구현합니다. 사이킷 안 쓰고 텐서플로 안 쓰고 넘파이면은 이거 그냥 벡터랑 행렬만 주거든요. 그러면은 어차피 여기 수식이 있잖아. 그거를 직접 구현할 거예요. 이거 뭐 보통 스크래치에서 구현을 한다 이런 말을 쓰는 것 같던데 스크래치부터 이 알고리즘을 직접 구현을 해볼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 뉴럴 네트워크 가면은 백프로파게이션도 넘파이로 구현을 해요. 네, 넘파이만 가지고 구현을 해요. 그래서 이게 잘 되면은 나는 이것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넘파이로 구현을 하는 것까지. 그래서 실습 수업은 여기에 좀 초점이 맞춰 있어요. 물론, 뭐 예를 들면은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면은 넘파이로 구현 한번 쫙 해보고 그러면 막 엄청 길잖아요? 그거를 이제 텐서플로우를 사용을 하면은 뭐 한 줄로 딱 구현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해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짠 걸로 돌린 거, 텐서플로우로 짜서 돌린 거, 비슷하네. 뭐 사이클런으로 돌린 거. 그래서 이런 것도 간단하게는 커버를 할 겁니다. 물론 모든 알고리즘을 다 넘파이로 하진 않을 거고 중요한 것들은 넘파이로 짜볼 거고 그러면은 이거를 넘파이로 짜는 과정에서 여기에도 도움이 되고 여기에도 도움이 되고 다 물고 물려서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려고 플립러닝도 할 거고, 실습 시간도 좀 가져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를 해보려고, 이것도 해보려고. 그러다 보니까 할 게 많아요. 할 게 많습니다. 강의평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선배들한테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강의평가에 보면은 진짜 많은 얘기가 뭐냐면은 3학점 수업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얘기, 뭐 6학점 같다, 9학점 같다, 뭐 고등학교 수업 같았다, 이런 얘기가 정말 많아요. 정말 많고, 근데 다만 저는 이거 하나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내가 진짜 자신 있게 보장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 노력을 하고 시간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거를 보장해 드릴게요. 가져갈 수 있어요. 네, 제가 할 일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내용을 정말 많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투자만 해주면은 여러분들은 그만큼 많이 가져갈 수 있어요. 저는 이제는 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조금 부탁을 드리는 거고, 저는 이걸 만들기 위해서 저도 하는 일이 많아요. 왜 그러겠어요? 사전 강의도 녹화해야 되죠. 뭐 막 실습 같은 거 이런 거 준비하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저 이 수업에 시간 투자 정말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만들어 주려고, 여러분들이 하는 만큼 가져갈 수 있게 해드리려고 저도 되게 공을 많이 들이니까 믿고 따라와 주면은, 제 생각에는 머신러닝을 내가 막 이런저런 프로젝트, 막 이런저런 데이터에다가 적용을 해보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는 막 그렇게 간단하게 배워서 여기저기에 써보는 그런 수업 아니에요. 하나를 가지고 끝까지 들어갈 거예요. 끝까지 들어가서 제대로 이해하는 거를 목표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정기간이죠. 참고하세요. 우리 학교에 머신러닝 수업 많잖아요. 우리 학교에 머신러닝 수업 많은데 이 수업은 그런 수업이다.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강의평가에 진짜 많이 들어오는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은, 뭐 내가 뭐 다른 수업이나 아니면은 뭐 스터디 같은 걸로 머신러닝 같은 거 공부해봤는데 솔직히 그때는 그냥 뭐 겉핥기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 수업을 들어봤더니 이제 뭔지 좀 알겠더라.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네, 제가 보람을 느끼는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오늘 세 파트 한다고 했죠. 첫 번째 파트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네. 그러면은 좀만 쉬었다가 5분만 쉬었다가 이제 수업 좀만 합시다. 네, 5분만 쉴게요. 이걸 꺼놨구나. 보통 제가 이거는 뭐라 해야 되지? 빨리 말씀드릴게요.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출문제를 다 올려드릴 거고요. 기출문제랑 솔루션까지는 아니고 답까지는 드리고요. 그거를 한번 보세요. 시험 문제가 좀 어떤 느낌이냐면은, 저희 수업이 좀 어렵다고 했잖아요. 수업이 어려운 만큼 대신에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수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가지고 막 응용을 해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나오기도 하잖아요. 저희는 전혀 그러지 않고 우리 수업에서 할 게 워낙 많으니까 그것만 잘 따라오고 있으면은 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험 평균이 갈수록 높아지더라고요. 갈수록 높아지고, 과제 같은 경우에는 채점을 딱 4단계로 합니다. 4단계로 할 거예요. 빵점, 25%, 75%, 100%. 딱 이렇게 과제 채점 딱 4단계입니다. 하라고 한 거 다 제대로 잘했으면 그냥 100% 점수 다 가져가는 거고, 하기는 했는데 얼추 거의 다 했는데 좀 부족해. 그러면 75%예요. 뭐를 하긴 했는데 이거는 뭐 좀 별로 제대로 된 게 없다. 그러면 25%고 안 하면 빵점입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할 거고요. 이 얘기를 또 해야 되네. 출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업을 20번 했다 치면은 사실 안 정했는데 지금 정할 거예요. 80%로 합시다. 그러니까 16번 하면은
100점입니다. 네, 20%는 받으립니다. 네, 여러분들 하시는 일 바쁘시잖아요. 뭐 여행도 가야 되고 뭐 데이트도 하다 보면 못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80%까지 오면은 100점이라고 하고 그거부터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냥 비례해서 깎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참고할 만한 게 뭐냐면은 이거는 녹화를 잠깐 끌게요. 남은 시간에는 11시 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머신러닝의 좀 개괄적인 내용을 할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가 있냐면은 머신러닝이 돌아가는 좀 전체 그림, 머신러닝 전반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세팅을 잡고 여기에다가 좀 중요한 용어들을 몇 개 정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분류 내지는 구분하는 방법 요거를 몇 개를 볼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은 테스트에 대한 개념 요거 3개를 다루고 오늘 끝내면 됩니다. 뭐 시간이 얼추 괜찮으면 한 번에 가고 너무 늘어진다 싶으면 한번 쉴게요. 일단 시작해 볼게요. 이거 매 학기 넣는 그림인데 사실 개라고 나오는 것도 잘한 거예요. 오류가 안 나면 다행이지. 여러분들 나중에 넘파이로 짜면은 과제 제출한 거 보면은 오류 나서 그냥 실행이 안 되는 코드도 많더라고요. 여기 개라고 한 것도 뭐 어느 정도 잘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재미로 넣어봤고요. 머신러닝이 뭐냐라고 하면은 항상 뭐 매 학기 똑같은 예를 들고 있습니다. 머신러닝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말로는 기계학습이라고도 하죠. 기계학습이라고 하는데 뭐냐면은 뭐 컴퓨터 내지는 머신이라고 표현을 했겠죠. 뭐를 주는 거냐면은 학습을 하는 어떤 능력을 주는 거다. 대신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겁니다. 기존에 하던 방법이죠. 기존의 프로그램 내지는 뭐 알고리즘 아니면은 머신이 하던 방법은 뭐냐면은 이거를 뭐 룰 베이스라고도 표현을 하죠. 뭐 하나하나 익스플리시트하게 어떤 일을 해라 라고 명시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해서 돌리던 방법, 그런 기존의 방법에서 벗어나서 이제 컴퓨터가 스스로 뭔가를 배울 수 있게 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머신러닝이라고 한다 라고 해서 여기서 들고 있는 하나의 예는 그 스팸 거르는 거, 이메일 들어왔을 때 그 광고 메일 거르는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할 거예요. 우리가 광고 메일, 광고 문자 이런 거 보면은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뭐라 해야 돼? 막 이런 거 있잖아. 뭐 항시대기 막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뭐 여기 막 이렇게 막 특수 문자 막 이렇게 들어가고 광고, 뭐 대출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이 스팸 문자들이 왜 이렇게 됐겠어요?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좀 우리가 뭐 알 수 있는 게 많을 거다. 기존의 스팸 필터라고 하면은 우리가 스팸 필터를 만드는 사람이고 머신러닝을 안 했으면은 그런 걸 해야겠죠. 뭐 문자열 같은 걸 보고 거를 거예요. 이 단어가 들어가면 광고야. 뭐 예를 들면 광고, 대출, 뭐 홍보 이런 거 들어가면 거르자 라고 하면은 이제 그 광고나 스팸들이 또 조금씩 바뀌잖아요. 뭐 거의 글자 사이에다가 특수문자 넣고 그러면 우리는 또 거기 사이에 뭐 특수문자가 들어가면 또 걸러. 그러면 또 거기에 뭐 다른 거 넣겠죠. 안 걸리는 거. 그런 식으로 했을 거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했을 건데 이거를 머신러닝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오로지 필요한 건 뭐다? 이렇게 룰 베이스로 스팸을 걸러내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이렇게 특정한 단어를 가지고 필터링 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은 이그젬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데이터도 데이터. 데이터는 데이터인데 스팸 메일 데이터들이 필요해요. 뭐 우리가 걸르고 싶었던 그 스팸 메일들 그리고 안 걸러지길 원했던 일반적인 이메일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데이터 스팸 메일 데이터 스팸 메일이랑 아닌 거랑 데이터를 이만큼 가지고 있어서 그 다음에 뭘 하면 되냐면은 그 메일 안에 막 여러 가지 형태의 스팸들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막 여러 가지 형태의 스팸도 있을 거고 스팸이 아닌 여러 가지 형태의 메일들도 있을 텐데 그거를 가지고 뭘 배우냐면은 그럼 이 중에서
스팸인 거는 어떻게 걸을까를 자기가 혼자서 찾아내는 거죠. 그게 머신러닝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요 그림이 있었구나. 옛날 방법이라고 하면은 일단 광고로 들어온 문자들을 막 살펴보고 그 중에 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뭐가 있나 이거를 가지고 필터링을 하면 잘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잘 분석을 해서 룰을 하나 써요. 이 단어 들어가면은 거르자. 그래서 실제로 돌려봐요. 실제로 돌려보고 또 돌려보다 보면은 안 되는 경우가 또 나오겠죠. 그럼 또 그걸 가지고 또 공부를 해보고 또 새로운 룰을 추가를 하고. 근데 이러면은 그냥 끝도 없이 계속 반복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머신러닝이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되면은 요거를 넣으면 돼요. 요거를 넣으면 됩니다. 여기 안에는 그냥 스팸 메일도 있고 일반 메일도 있어서 걔를 머신러닝 알고리즘에다가 주면은 얘가 이거를 알아서 하죠. 어떤 메일을 어떻게 걸러야 잘 표현해야겠다. 스팸 메일을 어떻게 걸러야 잘 걸러지고 아닌 메일도 잘 걸러지고를 그 방법을 자기가 알아서 학습을 한다. 그 안에서 우리가 뭐 어떤 규칙이나 이런 거 명시해 줄 필요 없다. 우리에게는 그냥 많은 예제가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학습을 할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그림으로 한번 해봅시다. 중요한 용어들을 한번 좀 정의를 해볼게요. 일단 이제 도형을 이번 학기부터 쓰고 싶은데 그래 이게 되더라고요. 여기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스팸 필터가 있을 거예요. 머신러닝 알고리즘. 여기에 들어가는 입력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출력이 있을 거예요. 네.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걸 앞으로 입력이라 부를 거예요. 영어로 하면은 그냥 인풋이라고 부를 거예요. 출력은 아웃풋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함수여서 그냥 함수에다 뭘 넣고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x를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앞으로 차차 볼 건데 어쨌든 머신러닝 알고리즘에는 입력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은 스팸 메일 거기 안에 들어있는 그 문자열 이런 거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거를 줬을 때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출력을 냅니다. 스팸 필터라면은 예를 들면은 true, false 이런 거 바이너리로 된 아니면 뭐 다른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그거를 출력이라고 부를 거예요. 출력이라 부르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학습 데이터가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 학습 데이터가 뭐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쌍을 이루고 있다고 해볼게요. 쌍을 이룬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메일이 있어요. 이렇게 합시다. 메일이 하나 있어. 메일이 하나 있고 여기에 레이블이 달려 있어서 스팸이라는 레이블이 달려 있어요. 이렇게 뭐 학습 데이터가 여러 개가 있을 텐데 메일이 엄청 많이 있겠죠. 그 중에 딱 하나의 샘플 내지는 인스턴스를 하나 예를 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저는 샘플이란 말을 좀 많이 쓰는데 샘플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인스턴스라는 말을 쓸게요. 메일이 뭐 10만 건, 100만 건, 1000만 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그 중에 딱 하나. 그게 스팸일 수도 있고 뭐 스팸이라는 꼬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뭐 정상이라는 꼬리가 달려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 요거 하나를 예를 들어 볼게요. 스팸이라고 달려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런 메일들이 막 이렇게 엄청 많이 있겠죠. 막 인스턴스가 엄청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학습 데이터 안에. 그러면은 뭐를 하냐면은 여기에 있는 이 메일을 여기다가 넣어보죠. 지금 여기다가 넣어봐요. 그리고 출력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예측이라고 불러요. 프리딕션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예측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학습 데이터 안에 들어있는 인스턴스 중에 하나 뽑아가지고 그 입력을 지금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넣어봐. 그럼 출력이 나오잖아요. 그럼 얘가 뭐
스팸이야 라고도 할 수도 있고 아니 정상이야 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그거는 뭐예요? 지금 이 모델이 예측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얘를 넣어서 출력으로 나온 얘를 우리는 예측이라고 부를 겁니다. 프리딕션이라고 부를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명하고 다음부터는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프리딕션이라고 하면은 이거 바로 알아들으셔야 돼요. 프리딕션이 이렇게 나올 거고 이 프리딕션이 나왔을 때 얘가 있잖아요.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레이블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왜 레이블이에요? 요거가 스팸인지 아닌지 꼬리표가 달려 있잖아요. 얘가 스팸인지 아닌지 달려있는 꼬리표라서 레이블이라고 하기도 해요. 때로는 트루스라기도 해요. 참값. 이 메일이 실제로 스팸인지 아니었는지 정답이라는 의미죠. 얘가 정답이라는 의미에서 트루스라고 하기도 하고 얘를 타겟이라고 하기도 해요. 타겟. 왜 타겟이냐면은 우리는 이 예측을 얘처럼 만들고 싶잖아요. 학습의 목적은 거기에요. 이게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한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이 알고리즘을 잘 만들어서 우리가 예측한 값이 이 레이블이랑 똑같은 값이 나올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타겟이라고 부르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은 의미입니다. 다 같은 의미인데, 같은 의미라기보다는 같은 걸 지칭을 하는데 그거를 뭐라고 부르느냐에 따라서 좀 뉘앙스가 달라지죠. 레이블이라고 부를 때가 있고 뭐 그라운드 트루스 내지는 트루스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타겟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어찌 됐든 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어떻게 돌아가냐? 그러면은 얘랑 비교를 해보는 거죠. 비교를 해요. 이제 우리가 예측한 거랑 얘가 나왔어야 되는 값이랑 비교를 해서 그거를 최대한 유사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학습을 돌리게 되는 거죠. 요런 전체적인 그림을 짤 겁니다.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우는 거의 모든 알고리즘은 이 그림 안에 들어갑니다. 당장 다다음 주에 하는 리니어 리그레션,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다 요 그림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될 거라 믿습니다. 여기 사실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들어가는 게 단순히 입력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은 어떤 가정 내지는 모델, 그러니까 여기 입력이랑 출력 사이에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가정을 하나 할 거예요. 예를 들면은 둘 사이가 선형이라고 생각하면 리니어 모델이 되겠죠. 가정을 넣을 거고 그거에 대한 파라미터도 넣을 거예요. 모델을 기술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도 필요할 건데 이거는 일단 얘기 안 했고요. 이거는 차차 얘기를 하고 일단 전반적인 그림은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기억할 만한 용어들로는 트레이닝 데이터 내지는 트레이닝 데이터셋, 학습 데이터셋, 그 인스턴스 내지는 샘플, 그리고 레이블, 뭐 그라운드 트루스, 또 뭐 있었지? 타겟, 그 인풋 아웃풋이라는 말도 있었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프리딕션, 예측을 한다는 거, 요런 어휘들을 잘 기억을 해주세요. 정말 많이 쓸 겁니다. 이 말은 정말 많이 쓸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이 비교를 한다. 이 두 개를 비교를 한다. 그래서 이걸 비교를 해서 유사하게 얘네 두 개가 유사해지도록 학습을 할 거다. 이게 이번 학기에 배우는 전부예요. 요게 답니다. 네. 그렇고요. 뭐뭐 남았지? 인지능 머신러닝. 요거부터 합시다. 요거부터 할게요. 그러면은 아까 학습 데이터라고 했는데 학습 데이터에는 스팸 메일도 있고 뭐 스팸이 아닌 메일도 있고 그냥 레이블을 그냥 색깔로 표현을 할게요. 학습 데이터는 항상 레이블이 있을까요? 있냐? 라고 물어보면은 아닙니다. 그거에 따라서 나뉘어지는 게 여기 나와 있네. 여기 있습니다. 지도학습이라고 부릅니다. 지도학습. 언제냐면은
모든 데이터에 레이블이 있을 때 우리가 지도, 슈퍼바이즈드라고 하는데 뭐 슈퍼비전, 뭐 감독, 지도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지도학습이라고 하면은 정답을 알 때 하는 걸 지도학습이라고 해요. 모든 경우에 대해서 정답을 다 알고 있으면은 슈퍼바이즈드 러닝입니다. 다, 전부 다 알고 있을 때. 그게 슈퍼바이즈드 러닝이고, 우리가 메일이 있긴 있는데 레이블이 하나도 안 달려 있어. 뭐가 스팸인지 뭐가 스팸이 아닌지 몰라요. 한 개도 안 달려 있어. 이때가 뭐냐면은 unsupervised learning 내지는 비지도 학습이라고 합니다. 모든 데이터에 레이블이 없을 때를 말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풉니다.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그림이 좀 달라지겠죠? 여기 비교하는 부분에 여기가 사라지겠죠? 비교를 할 대상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나름으로 이것만 가지고 뭐를 잘 만들어서 돌릴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레이블이 하나도 없을 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unsupervised learning 내지는 비지도 학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거 두 개가 제일 큰 분류고요. 요즘에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이런 문제들도 있어요. 요런 거. 요게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 데이터셋이 있는데 일부는 레이블이 달려 있고 일부는 안 달려 있어요. 이게 사실 왜 그러냐면은 레이블을 다는 게 여러분들 돈이에요, 돈. 돈이자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메일을 막 100만 건을 모았어. 100만 건 모으는 거는 사실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요즘 문제가 뭐냐면 데이터만 있으면은 모델은 너무 잘 돼. 데이터를 넣어주기만 하면 학습 너무 잘해요. 문제는 데이터가 없어요. 데이터는 결국에는 대부분의 경우 사람 손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메일을 100만 개 모았는데 그 중에 스팸 메일이 뭐고 아닌지 보통 외주를 줘서 맡길 때가 많아요. 그럼 이거 건당 얼마예요? 아니면 시간당 얼마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딥러닝, 그냥 뭐 지나가는 얘기예요. 딥러닝으로 가면 갈수록 학습 데이터를 정말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문제는 레이블이 달려있는 데이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 이게 지도 학습이나 비지도 학습은 그냥 크게 나뉘어지는 분류라고 생각을 하면 할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 이런 건 뭐냐면은 하고 싶은 건 슈퍼바이즈드 러닝인데 데이터에 레이블이 안 달린 부분이 있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큰 갈래는 요거 두 개가 큰 갈래고 이 중지도 학습은 방금 말씀드린 약간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그런 게 있고 요즘은 뭐 또 이런 것도 나오죠.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이거는 이제 입력을 넣었을 때 예측으로 나오는 게 나 자신을 다시 반복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예요. 그럴 필요가 가끔 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뭐 오토 엔코더 이런 거를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시험엔 안 냅니다. 네. 그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고 또 큰 갈래가 있는데 요거는 조금 결이 달라서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뭐 보통 에이전트라고 얘기를 하고 뭐라고 하지? 그냥 뭐 환경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떤 그 보상을 줘요. 예를 들면은 주차를 하는 알고리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주차를 할 때마다 주차를 잘하면은 몇 점, 주차를 못하면은 몇 점 이렇게 리워드를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막 반복을 하면서 우리는 보상이 점점 큰 방향으로 얘가 그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얘가 자동차가 될 거고 이제 폴리시는 주차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 주차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뭐 점수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짜놓고 그런 그 리워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돌려보자. 그런 게 리인포스먼트 러닝입니다. 네, 요거는 사실 수업을 하나 따로 들으셔야 됩니다. 머신러닝이랑은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네,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또 분류를 하는 방법. 앞에서는 크게는 뭐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그리고 뭐
그럼 준지도 학습이나 강화 학습 이런 거 나온다 했잖아요. 이번에는 뭐냐면은 아웃풋에 따라 나누는 거예요. 아웃풋에 따라서 나누는 겁니다. 아웃풋에 따라서 어떻게 나누냐면은 우리의 아웃풋이 분절된 형태 내지는 범주화된, 예를 들면은 정수로 된 게 뭐가 있을까? 뭐 학점 맞추기 이런 머신러닝 모델이 있으려나? 뭐 그런 게 있다면은 아웃풋이 연속적인 값이 아니라 끊어져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학점이라고 하면은 그냥 A, B, C, 뿔, 제로 이렇게 딱딱딱 나눠져 있는 그런 종류의 어떤 문제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분류라고 합니다. 분류. 영어로는 class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뭐가 있을까? 여기 분류 문제죠. 이거 분류 문제예요. 사진을 보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객체가 뭔지 맞춰봐라. 개냐, 고양이냐, 사람이냐? 맞춰봐라. 클래시피케이션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될 거고 보통 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풀겠죠. 네. 그렇게 분류를 한다는 건 그런 의미고요. 분류가 아니라 연속된 값, 컨티뉴어스한 값. 그게 이제 실수로 나타난다. 라고 하면은 그 문제를 우리는 회귀라고 부릅니다. 리그레션이라고 부릅니다. 리그레션. 그래서 아까 그 주차별 이거를 다시 돌아가 보자면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이번 주에 인트로덕션 한 다음에 다음 주가 리그레션이에요. 리그레션부터 출발을 해요. 그 출력값이 연속인 경우에 대해서 리니어한 모델을 사용할 때, 그 다음에 뭐예요? 리니어 모델을 사용을 하는데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출발을 할 거예요. 우리 수업은.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별도로 더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디텍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클래시피케이션인데 딱 두 가지 경우만 있을 때, true, false일 때, 그때 우리가 탐지라고 합니다. 스팸 메일 디텍션이겠죠? 그리고 매학기 드는 예제로는 코로나 테스트가 디텍션이죠. 코비드 디텍션이 될 겁니다. 네. 잠시만요. 바로 갈까요? 쉴까요? 바로 갈까요? 바로 가요? 바로 가요? 바로 갈게요. 요거를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좀 약간 개인적인 의견인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는 인공지능이라고 예를 들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자율주행이 인공지능인 것 같아요. 자율주행이 인공지능이냐라고 말하면은 그거는 맞는 얘기 같은데 자율주행이 머신러닝이냐라고 하면은 그건 약간 세모 같은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되게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은 차선 인식이라던가 디텍션 문제겠죠? 차선이냐 아니냐? 레인 디텍션이 될 거예요. 아니면은 뭐 보행자 인식이라던가 아니면 보행자의 위치를 추정을 하는 리그레션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뭐 신호 분류가 될 수도 있죠. 이건 클래시피케이션이 되겠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 기술들이 있을 거예요. 얘네들을 하려면은 이거 하나하나는 차선인식 어디 갔어? 차선인식 머신러닝이죠. 차선인식 하려면 머신러닝 써야 돼요. 딥러닝 쓰겠죠, 요즘에는. 보행자 인식 머신러닝이죠. 신호 분류 이거 머신러닝이에요. 물론 자율주행을 하려면은 머신러닝이 아닌 기술도 들어갈 거예요. 막 뭐 스티어링을 제어를 한다던가 이런 거는 머신러닝 아니겠죠. 근데 뭐 주변 환경을 인식을 하고 내가 어떤 동작을 할지 결정을 내리고 이런 거는 머신러닝이 될 거란 말이에요. 제 생각에 머신러닝은 이런 레벨에서 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신러닝을 사용을 한다는 거는 그 어떤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하는 알고리즘이 있고 그거를 이제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돌아가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요소 기술 단계에서 얘네들은 머신러닝이야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인공지능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좀 상위 레벨의 개념이라고 저는 좀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뭐 물론
차선 인식 인공지능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인데, 그거는 뭐 얘가 뭐 머신러닝이라는 방법을 꼭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기능으로서, 얘가 기능으로서 어떤 역할을 어떤 지능적인 걸 한다, 인공적으로 지능 있는 역할을 한다, 그럴 때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면 자율주행이라던가 시리라던가 이런 거 인공지능이죠. 근데 시리를 돌리려면은 음성 인식을 하는 기술들 안에 머신러닝이 엄청 쓰일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 식으로 좀 약간 범주가 다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강의 자료에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긴 했는데, 저는 이거랑 이거는 조금 그 레벨이 다른 어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럼 그거는 그렇다 치고, 머신러닝이랑 딥러닝은 뭐가 다르냐면은, 제 생각에는, 제 생각입니다. 이게 좀 넓은 의미의 머신러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넓은 의미의 머신러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알고리즘을 뭐 학습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역할을 하는 거. 그러면 머신러닝이잖아요. 그런 넓은 의미의 머신러닝이 있었고, 거기 안에 딥러닝이 이렇게 들어갔었어요. 딥러닝은 뭐냐면은 신경망을 사용하는 거. 신경망을 사용을 하고 그 중에서도 좀 레이어가 깊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딥하다는 의미는 그 구조가 점점 좀 많이 쌓여갈 때. 근데 그렇게 쌓을 수 있는 구조라는 게 일단 뉴럴 네트워크라는 걸 좀 전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딥러닝이라는 것도 사실은 맨 처음에는 머신러닝의 한 갈래로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대학원 전연차 때만 해도 딥러닝이란 말은 별로 안 썼거든요. 그때는 뭐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이런 거 나올 때였는데, 그때만 해도 머신러닝 수업이 있었고, 머신러닝 수업 하면은 뭐 서포트 벡터 머신 뭐 배우고 뭐 뉴럴 네트워크 배우고, 그때는 이제 머신러닝의 한 어떤 작은 분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넓은 의미의 머신러닝이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 여기 안에 딥러닝도 포함이 되긴 돼요. 딥러닝도 머신러닝은 맞아요. 학습 데이터 가지고 학습시키니까 머신러닝이죠.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이게 머신러닝이 이만큼이라면은 딥러닝이 한 이만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약간 좀 좁은 의미의 머신러닝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좀 이렇게 그리기보다는 넓은 의미의 머신러닝이 이랬다면은 그 중에서 딥러닝이 한 이만큼 돼버렸고, 여기를 좁은 의미의 머신러닝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요즘 머신러닝이라고 하면은 딥러닝 빼고 나머지를 부를 때 머신러닝이라고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구인 광고에 머신러닝 사이언티스트가 올라오면은 약간 좁은 의미로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딥러닝 하는 사람 말고 머신러닝 전공한 사람. 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 딥러닝이 머신러닝이냐라고 물어보면은 맞아요. 그렇지만 딥러닝은 딥러닝만의 뭔가 고유한 하나의, 또 어떻게 보면 머신러닝보다 더 크게 돼버렸고, 이제 남아있는 머신러닝은 자기들 고유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딥러닝 수업도 따로 있잖아요. 저희 수업은 딥러닝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네. 이런 의미에서 뉴럴 네트워크는 조금 다루긴 할 거예요. 옛날에 그 머신러닝이라는 맥락 안에서 뉴럴 네트워크나 백프로파게이션이 어떻게 됐는지는 다룰 건데, 딥러닝을 딥러닝으로 다루려면은 딥러닝 수업 맨 처음에 백프로파게이션을 배울 거예요. 거기서 출발을 해서 뭐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 뭐 레즈넷 이런 거 나오겠죠? 뭐 LSTM 이런 거, 그런 거 한참 배우는 또 한 학기짜리 과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딥러닝이 궁금하시면은 딥러닝 수업을 들으러 가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딥러닝을 커버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좀 약간 사담인 것 같긴 한데, 솔직히 이제 딥러닝의 시대죠. 딥러닝의 시대예요. 뭐 요즘 나오는 신기한 어지간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다 딥러닝이에요. 다 딥러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머신러닝을 왜 배워야 될까라고 물어본다면, 일단 그 넓은 의미의 머신러닝은 배우긴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 흐름에서
머신러닝은 일단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얘는 닭 잡는 칼입니다. 닭 잡는 칼. 우리가 이거 맞나? 닭을 잡을 때 소 잡는 칼을 쓸 필요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딥러닝은 머신러닝이랑 비교를 하면은 구조가 정말 복잡해요. 구조가 너무너무 복잡해지고, 그게 딥러닝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영역이죠. 예를 들면은 음성인식만 하더라도, 음성인식이 옛날에 머신러닝으로 하던 시절에 뭐 히든 마르코프 모델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게 음성인식을 머신러닝으로만 할 때보다 이제 뭐 RNN, LSTM 나오면서 딥러닝으로 넘어갔을 때 기존에는 못하던 음성인식이 엄청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머신러닝으로 못하는 걸 딥러닝을 할 수 있어요. 대신에 딥러닝은 구조가 그렇게 복잡한 만큼 데이터를 엄청 필요로 합니다. 데이터를 엄청 필요로 하고 연산도 꽤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딥러닝은 소 잡는 칼이에요. 소 잡는 칼이고, 우리가 그냥 간단한 문제를 해결할 때 있어서 물론 딥러닝이 요즘 제일 좋은 거지만 모든 문제를 다 딥러닝으로 해결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그러니까 머신러닝은 우리가 뭐 여러분들 뭐 나중에 뭐 취업하셔가지고 뭐 간단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딥러닝 모델 안 가지고 오고 그냥 간단한 선에서 해결이 될 수 있으면 사실 그게 좋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닭 잡는 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머신러닝으로 할 수 있으면 그 선에서 끝내는 게 좋다. 그걸로 안 되면 우리는 이제 딥러닝을 데려와야겠는데, 그럴 때는 우리는 데이터도 고려를 해야 되고 연산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 뭐 그런 얘기입니다. 넘어갈게요. 네, 요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합시다. 다음 시간. 끝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직 얘기할 거 좀 남았어요. 배치러닝, 미니 배치, 요거는 리니어 리그레션 때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네, 요거는 다 얘기했으니까 뭐 대충 된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요것만 하고 오늘 끝냅시다. 우리가 데이터가 있으면은 이제 학습을 하라고 데이터가 주어졌어요. 학습을 하라고 데이터가 이만큼 주어졌어. 이만큼 있어. 그럼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한 100만 개가 있다고 합시다. 데이터 100만 개가 주어졌어요. 우리는 얘를 가지고 모델을 학습시키는데 100만 개를 다 때려 넣어서 학습을 돌리지 않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보통 이렇게 학습 데이터가 주어지면은 얘를 알뜰하게 나눠서 써요. 알뜰하게 나눠서 씁니다. 일단 맨 처음에 뭘 떼냐면요, 테스트 셋이라는 걸 떼요. 테스트라는 걸 목적으로 조금 떼고 이제 나머지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모델을 튜닝을 하는데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실제 모델을 튜닝을 하는 것도 조금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트레이닝, 요만큼을 밸리데이션, 그리고 그것과 구분되는 테스트라는 셋을 둬요. 학습 데이터를 나눕니다. 보통 많이 사용하는 비율이 뭐 60, 20, 20%라던가 뭐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설정하면 돼요. 8대1 대1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근데 뭐 이런 식으로 비율을 갖고 이렇게 데이터셋을 나눕니다. 왜 이렇게 데이터셋을 나누냐면요, 일단 테스트, 얘는 뭐냐면요, 모델을 학습할 때 절대 사용 안 해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스팸 필터를 하나 학습을 시켰어. 그러면은 학습을 완전 마친 다음에 얘를 바로 서비스에 올리는 게 아니라 얘가 실제로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지 테스트를 해보잖아요. 그때 쓰는 게 테스트 셋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미리 가지고 있긴 하지만 얘는 그냥 아예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완전 실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테스트. 그러니까 그때는 얘는 절대로 모델을 학습할 때 절대 관여해서는 안 되고, 얘를 가지고 모델을 학습시켜도 안 돼요. 얘는 그냥 완전 100% 실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전이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미리 떼어놓은 데이터셋입니다. 네. 그래서 뭐
뭐 캐글 같은 것도 보면은 캐글 같은 데 들어가면은 데이터셋 딱 다운받으면은 트레이닝 셋, 밸리데이션 셋, 테스트 셋 딱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두 개 가지고 지지고 볶고 학습을 한 다음에 요걸로 성능을 평가를 하는 거죠. 얘가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본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절대 학습을 돌리면 안 되죠. 네. 그래서 뭐 경진대회 같은 거 나가면은 일단 요거를 가지고 학습을 돌려와라. 그 다음 이제 본선에서 얘를 딱 주고 이제 성능을 비교를 하는 뭐 그런 게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건 뭐냐? 여기 들어있는 건 뭐냐? 여기 들어있는 거는 좀 애매하네요. 요거를 가지고는 이제 실제 그 학습의 메인을 돌리는 거예요. 그 본 학습을 돌리는 데이터셋이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될 거고, 밸리데이션은 뭐냐면은 얘는 검증이란 뜻이잖아요. 검증. 얘를 가지고 검증을 하는 거죠. 뭐가 될 수 있을까? 그냥 약간 모의고사를 본다는 개념이죠. 뭐 예를 들면은 모델의 후보를 여러 개를 둬놓고서 똑같은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시킨 다음에 밸리데이션을 가지고 모델 셀렉션을 한다거나 뭐 10개의 모델 중에 밸리데이션이 잘 되는 거 하나 고를래. 뭐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파인 튜닝 같은 거를 할 수 있어요. 좀 뭐 파라미터의 큰 그런 것들은 여기서 학습을 돌리고 여기 검증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는 이제 좀 미세하게 조정을 한다던가.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로 다시 돌아가도 상관없어요. 밸리데이션 하고 다시 학습 돌리고 막 왔다 갔다 해도 됩니다. 이거를 구분을 둘 수도 있지만 구분을 안 두고 그냥 이렇게 다 뭉뚱그려서 학습에다가 사용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돌려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여기서 이 학습하는 이 절차 안에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역할을 나누자면은 트레이닝, 밸리데이션이 되겠지만 밸리데이션 따로 안 두고 그냥 다 학습으로 돌려도 상관은 없어요. 네. 그치만 결국 이 모델의 최종적인 성능은 여기서 나옵니다. 네. 보통 뭐 이제 이 모델의 성능을 막 비교를 할 때는 다 테스트셋의 데이터를, 테스트셋 성능을 가지고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얘기를 한 번만 읽어볼게요. 일반화 오차라고 했는데 이거는 언제 배울 거냐면은 이거 하반기였던 것 같은데, 네, 중간고사 보고서, 중간고사 지나고 중간고사 이후에 한번 나올 일이 있습니다. 일반화 오차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 거예요. 테스트라고 한 거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진짜 서비스에 올리기 전에, 디플로이 하기 전에 진짜 마지막, 찐 마지막으로 실전이랑 다름없이, 실전이랑 다른 거 없는 환경에서 마지막으로 모델 성능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일단 미리 떼어 놓은 겁니다. 미리 떼어 놓습니다. 미리 떼어 놓고 제일 중요한 거,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이 절대가 왜 두 번이나 들어갔지? 절대로 들여다보면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를 학습에 쓰는 건 치팅이에요. 치팅이죠. 네. 그렇고요. 밸리데이션은 뭐 테스트만큼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말을 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얘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뭐 모델 셀렉션이나 파인 튜닝 같은 데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이것도 뭐 비율은 정하기 나름이고, 네. 그래서 검증도 한 번으로는 안 될 수가 있어서 뭐 좀 더 알뜰하게 쪼개서 쓰는 방법도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뭐 이런 거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크로스 밸리데이션. 뭐 경우의 수를 막 바꿔가면서 학습하고 검증하고 뭐 그런 거거든요. 어쨌든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고요. 잠깐만요. 한 번만 살펴볼게요.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하세요. 오늘 할 얘기를 다 했나? 11시 반 전에 끝난다고 했죠? 네,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 있죠. 여러분들 다음 주 화요일 휴강입니다. 제가 원래 이 분반을 열 계획이 없었거든요. 근데 뭐 희망 강의 신청 너무 많다고 해가지고 하나 추가로 개설을 했어요.
저는 원래 수업을 월수에다가 다 몰아놨어요. 월수 연강을 만들어 놓고, 저는 이번 학기 화목에 일을 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분반 하나 더 만든 게 이 분반이고, 그래서 원래 화요일에 수업이 없어서 건강검진을 예약을 해놨는데, 건강검진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은 휴강입니다. 네. 그렇고요. 그러면은 다음 주 화요일 휴강하고,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여기서 만나면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